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생활 법률.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례 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공연 주연 배우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예, 사정상 주연 배우가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공연을 보러 온 건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거 당장 환불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덕후님. 고객님. 공연 당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네, 오늘 공연 기획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공연 기획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굉장히 저럴 땐 식은땀 나시죠, 이런 상황 되면. 일단 식은땀도 나지만 너무 격하게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 그야말로 속으로 제가 덕후님 왜 이러십니까? 진상님 이런 말들이 막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갑작스럽게 배우가 교체된 경우에 이거 환불해 줘야 됩니까? 보통 배우가 교체될 때 요새 공연하시는 공연 같은 거 보면은요. 예. 보통 캐스팅을 여러 명 하잖아요. 하나의 그렇죠. 배역에. 예.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배우가 나오고가 다 고지가 되고요. 맞아요. 그게 변경될 때도 다 공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례처럼 정말 공연을 보러 갔더니 예. 그것도 다른 배우도 아니고 주연 배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주연 배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관객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 관객의 경우에는 이거 내가 원하는 공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획사에서 이야기한 그 공연을 주최하는 쪽에서 이야기한 그 배우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환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이런 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특히 중요한 출연자가 교체된 경우에,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 없이 그런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은 물론 거기다가 입장료의 10%를 또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이거를 이제 다른 회차로 이렇게 바꿔줬다가 네. 이제 공연을 제작한 대표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환불을 해주냐. 예. 그래서 굉장히 뻔뻔스러운 그런 대표도 있습니다. 예, 근데 공연 자체를 취소하거나 또 네. 주최 측의 실수로 공연을 중간까지밖에 못 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예.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 공연 중에 네. 조명기에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시급히 이제 중단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중단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공연을 다른 회차로 대체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연자 측의 그 문제로 지금 만약에 공연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그 위약금까지 더 주도록 예. 우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연자가 공연을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갑자기 폭우가 너무 세게 와서 뭐 공연장이 물에 잠겨서 공연을 예. 못했다.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불만 해주면 되고요. 그거 외의 사유로 공연자의 잘못으로 공연을 취소되게 되면은 전액 환불에다가 10% 위약금이 있고요. 또한 아까 1막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2막까지 있는데 1막까지는 봤으니까 절반만 환불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공연 전에 취소됐건 1막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했던 간에 공연이 중간에 취소가 되면은 전액을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런데 공연을 막 이렇게 앞두고 갑자기 기자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점검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또 공연을 갖다가 이제 아예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전액을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럼요. 그것도 우리 공연자 측에서는 이 기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자 측의 과실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도 전액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제작사가 더 환불해 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특이한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알려져 있는데요. 2007년 12월에 맘마미아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게 지연된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제작사 측에서 이거 공연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장료와 그다음에 10%의 그 위약금을 배상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관객들이 더 불만이 큰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작사 측에서 100% 환불에다가요. 관람 초대권. 이런 거의 200%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을 더 추가로 줬어요. 이 정도 해줘도 돼요. 만만면. 자,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변심이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을 취소하고 싶을 때 얼마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티켓을 산 사람이에요.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이 나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 티켓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이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환불 기준을 보면은요. 공연이 나오기 그 10일 전에 취소하면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연 7일 전 취소, 3일 전 취소, 1일 전 취소 약간의 그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한 경우 90% 위약금이라고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있는데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대로 적용하면요. 네. 공연을 거의 진행을 못 합니다. 네, 그분들이 특히나 약간 진상이었을 경우에는 너무나 심하게 항의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저도 공연 시작 전까지도 거의 100% 환불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또 제작사 대표가 또 막말을 하더라고요. 영화표의 환불도 비슷합니까? 영화표 환불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영화표는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은 영화 시작 20분 전에는 전액 환불이 되도록 돼 있고요. 20분 전에서 시작 전까지는 50% 환불, 영화 시작 후에는 환불 불가해요. 근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대로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그 서로 약속한 게 있으면 그 기준대로 해결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영화 시작 전까지 환불을 해주는 경우 그런 영화 상영 극장도 많고요. 맞아요. 대신에 뭐 인터넷으로는 취소가 안 되고 맞아요. 현장에서만 취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영화의 사례를 갖고 와서 공연장에서 저걸 그대로 요구를 하면서 공연은 왜 이렇게 뭐 비과학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화와 공연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영화는 그냥 빛이에요. 빛. 그렇죠. 근데 공연은 사람이 와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일주일 전에는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영화 상영 시간이 지연되거나 상영이 중단된 경우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죠? 영화 상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나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전액 환급이고요. 그 외에 뭐 1시간 이상 지연된다든지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2배 요금 환불이지만 사실 요새 이 정도의 사고가 나는 극장은 거의 많지 않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죠. 2개, 3개 같이 하는 네네. 저희 대학 옆에 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거 요구했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좀 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티켓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러니까 영화나 공연 티켓 예매할 때 암표 등장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보면은요, 이 암표, 우리가 생각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보면요, 경범죄 처벌법이에요. 잘 보세요. 뭐 흥행장, 경기장,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뭐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화관 영화표, 암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인터넷에서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영화관 앞에서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우리가 특히 매크로라는 그러니까 그 불법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 법이 너무 낡은 법이 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시대에 그 암표를 따라잡을 수 있는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나온 그 개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발의된 게 이게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발의됐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런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암표를 사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되판 경우에는 여기 지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회의원님들 이런 민생 법안 좀 빨리 좀 통과시켜 주세요 좀. 자, 마지막으로 간단 팁 정리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연 티켓 예매하실 때요. 아마 많은 분들 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티켓 예매 시에는요. 내가 구매한 내역, 영수증 같은 거 관련 자료 이렇게 우리가 캡처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나중에 어떤 그 항변 뭐 철회권이나 뭐 청약철회나 할부 항변권 이런 걸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도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